행복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노후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요? 물론 금전적인 안정은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지만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도 불행함을 느낍니다. 결국 행복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지만 그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복은 절대 완벽하지 않고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작은 기쁨, 예상치 못한 따뜻한 순간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노후의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라. 노년이 되면 누구나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결국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독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은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가 고독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한 95세 여성은 친구들이 점차 떠나고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장수를 즐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혼자 행동하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강합니다. 이제 혼자 행동하는 기쁨을 발견해 보세요. 단순한 삶에서 행복을 찾다. 노후에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1만 개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중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많은 것을 쌓아두기보다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옷장 속에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 서랍 안에서 잊혀진 물건들, 더 이상 쓰지 않지만 언젠가 쓰겠지라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마음까지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사라지면 내 주변은 더 정돈되고 깔끔해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의미 있는 물건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첩,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 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예술작품이나 장식품 같은 것들. 이런 물건들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남겨진 물건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공간씩 또는 하루에 몇 가지씩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첫날은 책장을 정리하고 둘째 날은 옷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정리의 과정에서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를 통해 의미 있는 곳에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일정과 인간관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약속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관계와 중요한 일정들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지만 너무 많은 약속은 오히려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과 만남에만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단순한 삶은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간소화하거나 집안일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매일 복잡한 요리를 준비하기보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보는 겁니다. 또는 가사 일을 할 때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이런 단순한 선택들이 쌓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많은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또한 정신적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들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게 되면 물건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정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결론적으로 단순한 삶은 우리가 더 적은 것에서 더 많은 만족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건, 관계, 일정 모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단순화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행복한 노후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을 돌아보고 단순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노후에는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스케줄이 바쁘고 에너지가 넘쳐서 하루의 리듬이 조금 불규칙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면역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활동하고 잠드는 생활을 유지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거나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낀다면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해 몸에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평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수를 하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후에는 잠옷을 벗고 간단하게라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루를 생산적이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합니다. 식욕이 없다고 아침을 거르는 대신 간단하게라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나 신선한 과일 몇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식탁을 정리하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은 하루를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상 속에서 규칙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팁.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습관. 집이 어지럽고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얼룩은 바로바로 닦아내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습관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고 안정시키는 데도 큰 효과를 줍니다. 정리된 환경에서 우리는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사소한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노후에는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잠드는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일정한 리듬은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어 피로감을 줄이고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일어나거나 평소와 다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를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꾸준히 반복하며 몸과 마음의 규칙성을 심어주세요.
하루를 단순화하고 계획하기. 노후에는 하루를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정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2가지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하자와 같은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를 계획하면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계획을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의 관리.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자원은 시간과 돈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적 소득이 줄어들면서 시간과 돈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간의 관리. 하루의 가치를 높이는 법. 시간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1. 하루의 목표를 단순화하라.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노후에는 몸과 마음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2가지 정도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정원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친구와 차를 마시자 라는 간단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목표가 분명하고 적절하면 하루를 마치고 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취감이 쌓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체력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많은 오전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 금융 관련 업무, 중요한 전화 통화 등을 오전 중에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 시간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3. 짧은 자유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나만의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것처럼 단순한 활동도 좋습니다. 짧은 자유시간이 쌓이면 하루를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4. 갑작스러운 작은 일에 휘둘리지 말자.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객이 온다거나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우선 가능한 만큼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방문했을 때 완벽하게 대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간단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히 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의 관리. 현명하게 사용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노후의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은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저축하면서 미래를 대비했다면 노후에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노후의 돈 관리는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1.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워라.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사거나 즐거운 경험을 위해 여행에 투자하는 것은 훌륭한 지출입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는 것은 돈을 낭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돈에 집착하지 말라. 돈은 분명 중요하지만 돈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노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재산이 없어도 소소한 사치와 작은 기쁨을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가령 가끔 외식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는 것이 돈의 가치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3. 낭비를 줄이고 목적 있는 소비를 하라. 노후에는 소비를 단순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절약하려고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절약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 모두를 간단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요리나 디저트를 먹으며 소소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소비가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4. 돈이 아닌 관계와 경험에 투자하라. 돈은 결국 사용해야 가치가 생깁니다. 하지만 돈을 물건에만 사용하는 대신 사람과의 관계나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가족과 함께 짧은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5. 돈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아라. 노후에는 저축한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의 균형.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노후의 삶에서 시간과 돈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 있고, 시간이 많아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안정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자원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돈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노후를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내 하루를 돌아보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시간과 돈을 통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건강을 지키는 운동. 노후의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기에 알맞은 운동은 천천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근력을 키우거나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마음의 평화를 주는 역할도 합니다. 운동의 중요성. 왜 해야 할까?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몸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얻고 가벼운 활동에서도 에너지가 더 많이 생깁니다.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을 돕는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심장 질환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혈압과 심박수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산책처럼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하루를 긍정적인 기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킨다.
운동은 또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요가 클래스나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를 위한 적절한 운동 종류. 노년기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여기 몇 가지 추천하는 운동들을 소개합니다. 1. 걷기 운동. 걷기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은 우리의 심장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주변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거나 가벼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가벼운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이런 동작들은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3. 근력 운동. 노후에도 가벼운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벽을 밀거나 책상을 눌러 팔과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집에서 의자나 테이블을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힘을 유지하고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물속 운동, 수중 운동.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찾고 있다면 수중 운동이 매우 유용합니다. 수영을 하거나 물속에서 걷는 동작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요가와 명상. 요가와 명상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하루 1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면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차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기. 노후에는 운동을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치질을 하며 한 발 서기. 양치를 하면서 한쪽 발로 서는 동작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30초씩 서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균형 감각과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샤워 후 스트레칭. 샤워 후에는 수건을 들고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은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3. 의자 운동.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간단히 다리와 발을 움직이며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발끝을 바닥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4. 집안일 활용하기. 집안일을 하면서도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레질을 할 때는 크게 움직이며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 동작을 의식해 보세요. 또한 유리창을 닦거나 방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은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운동이 됩니다. 운동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팁. 운동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해 보세요. 1. 즐거운 운동을 선택하라. 운동은 억지로 하기보다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좋아한다면 주변의 자연을 느끼며 걷는 시간을 즐기고 음악을 좋아한다면 춤추며 몸을 움직여 보세요. 2. 친구와 함께 운동하기. 혼자 하는 것이 지루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요가 클래스를 같이 참여하면 운동이 더 즐겁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3.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로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씩 걷기, 일주일에 2번 스트레칭하기 같은 간단한 목표가 좋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점차 더 큰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동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노후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 보세요. 작은 움직임에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7.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유머를 생활화하라. 노후에도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 걱정, 가족과의 관계 등 스트레스 요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1. 변화에 대한 불안. 노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며 삶의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느냐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빨리 풀고 유머를 통해 삶을 가볍고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왜 쌓이는가? 스트레스는 단순히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런 변화는 불안을 초래하고 자신감 부족과 함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고립감. 노후에 접어들면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외로움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건강 문제.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입니다. 작은 통증이나 질병이 지속될 경우 그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문제.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몇 가지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스트레스를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그것이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칩니다. 가끔은 속에 쌓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고민을 나눌 때 그들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그 자체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대화가 어렵다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라. 스트레스는 몸에 긴장감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정신적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한 신체 활동은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3.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다. 자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최고의 장소입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느껴보세요. 숲에서의 산책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안고 있는 동안 나무가 내 모든 걱정을 흡수해가는 기분이 든다. 자연은 우리의 고민을 잠시 잊게 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줍니다. 4. 유머와 웃음을 활용하라. 유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가 힘든 하루를 웃음으로 마무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느 81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1세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 18세는 폭주를 한다. 이 농담 하나에 모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라도 마음의 부담을 잊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유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삶이 힘들어 보일 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유머를 생활화하는 방법.
유머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훈련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래는 유머를 생활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유머러스한 경험을 기록하라. 하루 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웃음을 준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2. 농담을 연습하라. 어디서 들은 농담이라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농담을 친구나 가족에게 가볍게 던져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가 쌓이면 점점 유머 감각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3.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라. 유머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 웃을 만한 부분은 뭘까?를 고민해 보세요. 삶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유머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유머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않으면 그것이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불면증, 우울증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고 유머를 생활 속에 포함시키면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1. 심리적 안정감.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사람들과의 관계의 개선. 유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3. 삶의 활력 제공.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유머를 생활화하면 매일매일이 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활력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마무리. 스트레스를 가볍게, 유머를 가슴에. 스트레스와 유머는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거나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머를 통해 삶을 밝게 만들고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웃을 수 있는 일,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유머로 가득 찬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8.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노후의 삶은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제 그 경쟁에서 벗어나 내가 가진 것과 나 자신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젊은 시절에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도 계속 비교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삶의 만족도를 낮춥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 친구는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행복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기준의 얽매임.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기준을 사회에서 배웁니다. 명품 가방, 큰 집, 화려한 자동차가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제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SNS와 미디어의 영향.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행 사진, 화려한 집, 멋진 모임 같은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들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이 아니라 단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SNS는 현실의 한 부분을 과장하거나 꾸며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과 자존감 부족. 노후에는 소득이 줄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내가 이룬 것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 집중하는 방법. 1.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타인과의 비교는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돈이나 외적인 성공으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좋은 일을 해왔는지,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지,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는 화려한 여행을 다니지만 나는 매일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내 삶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2. 나만의 기준을 세우라. 노후에는 더 이상 사회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보다는 나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즐겼는가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3.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비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교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친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4. 타인의 삶을 응원하라.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게 두지 말고 그들의 행복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 주는 혜택. 마음의 평화. 비교를 멈추면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삶의 만족도 향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서 만족감을 찾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건강한 관계 형성. 비교를 멈추면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타인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감정이 줄어들고 대신 상대를 존중하고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태도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행복 발견. 타인의 삶에 집중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활동,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들을 찾으며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 1. 비교하지 않기 다짐. 스스로와 약속하세요. 나는 타인의 성공이나 외모, 삶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연습해보세요. 2. 소셜미디어 사용 줄이기.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과도하게 접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SNS에서 본 화려한 모습들은 현실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3. 나의 성취 기록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이룬 작은 성취를 기록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30분 산책했다. 맛있는 요리를 해먹었다. 이런 기록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만의 삶을 살아가라.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삶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행복한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노후의 삶에서 자연과의 교감은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질 때 자연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평온을 찾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자연이 필요한가?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나무 사이를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 자연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와 안정을 불어넣습니다. 노후에는 특히 자연의 치유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 건강과 행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신체 건강에 미치는 효과. 자연 속에서 걷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감소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무와 숲이 많은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 자연은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을 도와줍니다. 숲속에서 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단순해지고 복잡했던 고민들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한다. 자연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무의 느린 성장, 강물의 유유히 흐르는 모습, 새들의 노랫소리는 우리에게 삶이 복잡하고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연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워지는 방법.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자연과의 교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매일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기. 자연과의 가장 쉬운 첫걸음은 매일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산책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주변의 나무, 꽃, 새소리를 느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책할 때는 속도를 높이려 하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 새소리 하나에도 집중해 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2. 정원 가꾸기. 정원을 가꾸는 것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입니다. 작은 화분 몇 개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고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숲길 걷기와 등산. 가끔은 조금 더 멀리 떠나 숲길을 걷거나 등산을 해보세요. 숲속에서는 나무와 풀 냄새를 맡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자연에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숲에서의 산책은 우리가 평소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속에서 나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순간 자연이 주는 위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 물과 가까워지기. 강, 호수, 바다 같은 물과 가까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흐르는 물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는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가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자연은 항상 변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름이 가득하며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대지를 덮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가까운 자연을 찾아 그 변화하는 풍경을 즐겨보세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삶의 변화. 자연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1.
스트레스 감소. 자연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복잡했던 감정들이 점차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체력과 건강 증진. 걷기, 등산, 정원 가꾸기 같은 자연 속 활동은 우리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면 실내 운동보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신체의 에너지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3. 삶의 균형과 평화. 자연은 우리가 삶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목표와 성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는 목표도 성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 창의력과 영감 증가. 자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줍니다. 특히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의 단순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작동합니다. 5. 고독의 긍정적인 경험.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자아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숲속에서 혼자 걷거나 강가에 앉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깊은 내면을 발견하게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실천 계획. 매주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 숲길, 강가 같은 장소는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공간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취미 만들기. 정원 가꾸기, 조류 관찰, 자연 사진 찍기 같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이런 취미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을 느끼며 사소한 기쁨 찾기.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거나 꽃 한 송이의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동반자. 노후의 삶에서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며 삶의 본질을 되찾게 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자연을 찾아보세요. 공원에서의 산책, 정원에서의 작은 손길, 숲속에서의 조용한 휴식.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은퇴와 함께 무언가가 끝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스스로를 발견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연과 가까워지고 단순하면서도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돌보고 작은 습관을 바꾸고 감사와 유머를 생활화하며 여러분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세요.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시기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